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축구를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한 7년 가까이 축구를 봤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축구를 보았고 또 블로그 활동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견문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블로그를 통해서 몇몇 분들이 가끔씩 어떻게 하면 축구를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될 수 있는 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곤 있는데, 이 영상이 조금 더 축구를 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많은 축구 서적을 읽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권 읽었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몇 권 좋은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입문, 초급자용,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급용,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심화과정, 고급용 서적인데, 그렇게 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초급용 서적이에요. 이제 누구보다 땡땡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시리즈라고 묶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성모 기자님이시죠? 네, 기자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특정 팀의 역사를 다루는 그런 책들을 직접 조사하셔서 발간을 하셨습니다. 첼시, 맨유, 아스날, 리버풀 이런 순으로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팀이 지금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맨첼리아로 대표되는 EPL의 전통적인 강호 네 팀이 이 때문에, 또 그만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동안 쌓아온 업적들과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단을 좀 알고 가자, 또 구단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쳐갔던 뭐 레전드 선수들이라든지 감독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그 구단의 전성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단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시리즈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책은 스카우팅 리포트예요. 매 시즌마다 유럽 축구라든지 K리그라든지 이렇게 해서 스카우팅 리포트 책이 나와요. 각 팀별로 선수들을 비롯해서 전술적인 부분, 감독들 성향 이런 것들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건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서점에서 잠깐 흘겨보는 정도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축구를 이제부터 보고 싶다, 근데 본격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책은 아니고 잡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축구 잡지인 포포투와 베스트 11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뭐 선수들에 대한 인터뷰, 또 사건들, 또 그냥 기사들 이런 것들이 다 실려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한때 서점 가서 매달 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좋은 잡지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읽어보면서는 오류가 좀 있던 적이 있었어요. 많진 않았는데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다. 근데 뭐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오류 정도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타 뭐 자서전이라든지 평전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제라드의 자서전을 읽었었고, 위르겐 클롭, 마누엘 노이어에 대한 평전을 또 읽어봤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은 그 선수에 대한 일대기, 그리고 뭐 평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의 성향, 뭐 선수면은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혹은 그 선수가 거쳐온 성장 과정 등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자서전이나 평전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걸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급은 주로 이제 구단의 정보, 혹은 선수의 정보, 감독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 중급으로 넘어와서는 전술서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책이에요. 딱 이름만 들어도 오, 프로페셔널한 책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제목에서부터. 축구 전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용어들이 몇 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축구를 어느 정도 봐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좀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전술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축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읽으시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다만 이제 이 책이 시간이 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2010년대 중후반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좌익축구, 우익축구예요. 이것도 이제 전술서인데 좌익, 우익하면 사실 정치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축구 전술적인 부분에 도입을 해가지고 화끈하고 변화무쌍한 축구는 뭐 좌익, 진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셔서 여기 글을 쓴 작가분이 뭐 어떤 감독은 좌익 성향, 어떤 감독은 우익 성향, 심지어 중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어떤 감독이 어떤 성향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감독들의 전술 성향을 좀 알아보는 책입니다. 이것도 사실 꽤 조금 나온 지 된 책이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윌겐 클롭, 펩 가르디올라, 뭐 시메오네, 무리뉴, 비엘사 이런 감독들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조널 마킹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소개한 어떠한 책들보다 가장 국내에는 최근에 발간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2020년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국가를 위주로 봅니다. 국가 대표팀도 있고 그 국가 안에 속해 있는 리그의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연도별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왜 이탈리아가 그 시기에 강세였는지 그리고 그 이탈리아 리그인 세리에의 트렌드 어떤 유형의 선수가 더 자주 기용이 됐고 스타 플레이어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좀 아껴서 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전술서들이 시중에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전술서들을 좀 위주로 읽으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내가 읽은 것들을 토대로 좀 분석해보는 활동을 하시면은 좀 더 축자랄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급 과정입니다. 초급 과정은 선수와 감독 혹은 구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중급 과정은 전술적인 요소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고급 과정은 바로 통계적인 부분, 구단 운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딱 두 가지 책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축구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오듯이 축구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에 대한 책이에요. 구단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어떤 부분에 지출이 많이 나가며 또 여러가지 뭐 경기장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되게 두껍고 내용도 되게 어려워요. 내가 진짜 축구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사람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경제적인 단어라든지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읽는데 저도 되게 어렵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가끔씩 요긴하게 읽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되니까요.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축구 자본주의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껏 축구는 왜 오류투성이일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제목만 보면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안을 보면은 통계학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축구도 많이 데이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시면은 좀 더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수비수의 몸값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던 시기가 아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수비수가 되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았고 그 이후에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오면서 리버풀이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 가고 우승도 하고 리그 우승도 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걸 느꼈고 되게 인상적인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책에서는 아예 그냥 수비수도 1000억 이렇게 하는 공격수만큼이나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 시기가 분명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다이크 1000억 가까이 왔죠. 뭐 더리우트, 맥과이어 이런 선수들, 뭐 지금 골키퍼까지도 이제 케파라든지 뭐 알리송도 꽤 비싼 이적료로 이적을 했고 하니까요. 저는 이 책이 맞는 말이 대다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앞으로 축구 전망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추천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통계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내가 축구에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많이 버거우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위주로 이렇게 축구를 공부했습니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확실히 뭔가 축구를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나 제가 축구적인 부분에서 더 알려드릴 게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좀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따로 찍거나 답글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